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30도가 막 넘어가는 그런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다들 더위 건강 유의하시고요. 물 종종 드시고요. 자, 체력 유지하시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24시간 트위터에서 언급된 횟수가 리플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가격이 올라가야 될 텐데 언급된 횟수가 1위이다.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뒤 이은다. 나중에 시가총액 상단 1위에 XRP가 딱 꽂히게 되는 그런 날 오기를 기다려 보고요. 자, 여기 보면 9,429회, 그리고 비트코인은 7,367회, 솔라나 4,941회, 이더리움 3,927회 언급이 되었다는 소식이고요. 그냥 참고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디지털 상품, 감독권 CFTC에 미 상원 초당적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자, SEC와 CFTC가 서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CFTC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상원 농업위원회 스테이븐 아웃 위원장과 공화당 다선 위원 존 부즈만이 이날 암호화폐 자산 현물시장 감독권을 CFTC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튠 상원의원도 법안의 최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상원 농업위원회가 CFTC를 감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위원회에서의 이번 법안 발의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새로 발의될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FTC는 현재 암호화폐 선물과 수합 등 파생 상품에 대한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다. 스테이븐 아웃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인 5명 중 1명꼴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거나 거래한다. 그러나 이들 시장은 우리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기대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는 너무 자주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돈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븐 아웃은 우리가 규제의 격차를 메우고 이들 시장이 고객들을 보호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규정 아래 운영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업계 경영진들은 많은 디지털 코인을 SEC의 감동을 받아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CFTC가 디지털 자산 감독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새 법안이 암호화폐 디지털로부터 환영을 받을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 SEC의 감독권이 주어질 경우 암호화폐 기업들은 여러 엄격한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자, 지켜봐야 되겠죠. CFTC의 권한이 확대가 돼서 SEC와의 그런 법안들이 상원과 하원, 의회를 거쳐서 제도권으로 규격화되는 그런 시기들이 빨리 좀 제도화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중심에는 SEC와 리플의 소송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더불어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도 미국 상원농부위원회 가상자산 CFTC 관할법 발의. CFTC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해서 관할 법안이 좀 중심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자, 밑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연준 매파 블러드 연내 1.5% 추가 인상 전망한다. 경기는 연착륙이 가능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시장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도 연착륙을 자신했다. 자, 밑에 말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쭉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연착륙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실물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제가 계속 언급드렸지만 경제가 역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경제는 적게 나봐 성장 프로체이지가 줄어들 수 있어도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하는 건 10년 동안 보게 되면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분기가 아니라 2개분기 연속 6개월 동안 역성장을 하였다. 그 이면에 뭐가 있죠?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대출문을 쪼인 거예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문을 잠가버린 거죠. 그랬더니 실물 경제의 가계와 기업들에게
돈이 돌아다니지가 않아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하죠? 소비도 못하죠. 그쵸? 생산도 못하죠. 투자도 못하죠. 고용도 못하죠. 그러면 경제는 역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진리예요. 이미 실물 경제에서 2분기 연속 침체가 나왔다. 더 올리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겠죠. 더 빠르게 올려버리면. 여기에 QE,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 QT를 하고 있죠. 그동안 돈 찍어댔던 거, 미 국채하고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 이거를 시중에 풀었던 거, 달러를 찍어서 풀었던 거를 수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 달러까지 수거한다. 그러면 더 씨가 마르겠죠. 그래서 금융시장과 바로 자산시장과 코인시장과 주식시장 쭉 먼저 빠졌죠. 나스닥이 36%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낙폭의 흐름에 있었습니다. 더불어 코인시장도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더리움도 폭발적인 하락. 그쵸? 우리 XRP는 오른 게 많지 않아서 좀 덜 하락할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에 오른 게 없죠. 왜?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많은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비롯해 자산시장이 빠그러졌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실물 경제와 바로 금융시장을 모니터링을 동시에 한다. 2008년도 이후에는 바로 부양책의 시대이다. 실물 경제를 봐가면서 금리를 올라가면서 실물 경제가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금융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금융시장이 빠그러지면 더 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자, 여기서 연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리플과 XRP가 연준과 무관하지가 않죠. 페드와, 그쵸? 페드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연준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미국이 51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2개 권역으로 나눠요. 그리고 워싱턴에다가 바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놓죠. 그리고 연준 의장, 연준 부의장, 연준 이사 5명의 총 7개의 FMC의 투표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12개 연방은행장 중에서 4명이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습니다. 이 중 뉴욕 연원은 픽스. 사실 실세가 이 모든 시스템에 뉴욕 연은에 있다는 말이 있죠. 뉴욕 연은이 실세이다. 그리고 3명의 연방준비은행은 돌아가면서 맞는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 12개 권역이 다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입니다. 자, 페드의 주요 주주를 보게 되면 바로 CT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그리고 웰스파고 JP 모건 자 보면 리플과 많은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쵸? 여기에 바로 뉴욕 연은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자인 글렌 허친스란 분이 계시죠. 이분이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 연은 현재 뉴욕 연은장인 샌프란시스코 전 연은 총재였던 존 윌리엄스 현 뉴욕 은행장이죠. 자 윌리엄 더들리 다음으로 왔던 부분이고요. 자넷 옐런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의 백그라운드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하겠습니다. 연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월드뱅크, ADB,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비자의 뿌리를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다.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은행들의 뿌리는 거의 유사하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그 중심에 바로 리플과 XRP가 있다.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7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25% 급감한 105조 원, 일평균 3.5조 원. 암호화폐 거래량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량도 급감했고요. 부동산 거래량도 급감했고요. 모든 유동성이 다 씨가 말라가고 있죠. 왜?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 한국은 외자 유출로 인해서 바로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 양털 깎기 위해서 좀 털리죠. 근데 연준이 박근혜 의보다 양털을 깎다가 만다. 그게 2008년도 이후에 벤 버냉키, 제롬 파월, 자넷 옐런의 시대이다. 그게 바뀐 시대의 투자 공식과 매크로 공식이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사이클과 양적 완화 더불어 마이너스 금리와 질적 완화가 오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CBDC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ISO 20022 스위프트의 시대가 끝나가며 새로운 ISO 20022 바로 결제, 외환, 증권, 그리고 주식, 증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통신 구역이 연준이 뒤에서 받쳐나가면서 그 중심에 리플과 XRP, 전 세계 CBDC, 도매, 거액 결제용의 리플과 XRP가 사용되게 된다. 그 그림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장단기 투자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중기, 단기는 많이 털려나가고 장기는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 모아가기에 좋은 시점이겠죠. 이 부분 또한 참고만 한 부분이고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거래량을 급감시켜 놓고서 개인 투자자, 일부 투자자가 돈이 없죠.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 물론 들어가기도 싫다. 떨어져 있는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올라가면 들어가고 싶죠? 근데 이거와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된다.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을 때 그때 모아간다. 급등을 하면 경계의 눈빛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기득권 또는 기득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수급을 차단시켜놓고 바닥권에서 늘 모아간다. 조용히 모아간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넘긴다. 그리고 이때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겠죠. 급등이 나올 때 이 시스템은 이제 직접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죠? 자, 리플의 가격이 500원 근방이에요. 큰 변동의 흐름이 없습니다. 더불어 비트코인도 3,070만원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218만원 현재 그 근방에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반등이 좀 나왔어요. 자, 보게 되면 나스닥이 2.59, S&P가 1.56, 다우가 1.29, 니케이 상해 항생, 강보합권 그리고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항생은 1.78, 니케이와 상해는 0.8, 0.69.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 강보합권에서 현재 약보합권 일부 움직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 지표를 봤었을 때 원화가 일부 강세, 달러가 일부 강세, 달러가 강했던 것보다 원화가 조금 더 강했다. 현재 그 일 무렵 큰 환율의 변동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90.66달러 더 빠졌죠? 유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 중요한 이슈가 나와. 오펙 플러스 하루 10만 배럴 증산, 전 세계 86초 사용량. 증산 이후에 사우디 방문한 바이든, 빈손 외교 논란 재점화, 백악관 오펙 플러스 6월 초 증산 결정 확인 후 사우디 일전, 미 정부 배럴보다 가격 하락에 초점 강조. 자, 그리고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이든 사우디 방문했지만 오펙 플러스 대래 증산 속도 대폭 줄였다. 자, 산유국 증산 줄였지만 국제유가 급락했다. 미 원유 재고 급증으로 인해서. 자, 중요한 거는 미디어에서 나온 게 각각 제격적이에요. 그쵸? 증산을 했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미 재고, 원유 재고가 급증하면서 또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 사우디와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 현재.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90.66달러, 122달러에서 많이 빠졌죠. 그쵸? 이게 중요한 건데 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물가에 바로 직격타가 나오겠죠. 그럼 뭐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대가 넘었어요. 그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에 바로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 전에 수출입 물가, 요거 전에 바로 원자재 가격이 있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은 뭐가 있죠? 바로 원유가 대표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 원유가 물가의 기준이다. 원유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비철금속이 있죠. 그리고 곡물이 있죠. 그쵸? 비철금속에는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요 4대 비철금속이 있죠. 이런 곡물에는 또 뭐가 있죠? 밀, 옥수수, 대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 원자재 지수인데요. 국제유가가 바로 그 기준점이다, 물가에. 그래서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뭐죠?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뭐 이런 기준점들로 해서 FOMC의 스탠스가 전환될 확률이 높겠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도 지금 연준 매파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근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말을 바꾸겠죠. 스탠스가 바뀌겠죠. 자, 그래서 증산에 대해서 진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재고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증산이 중요한 거죠. 사실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진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된다. 중요한 건 자, 이제 실물 경제가 흔들거리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 많이 빠졌죠.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을 저는 수없이 언급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연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과연 얘네들이 어떠한 FOMC에서 스태츠가 바뀔지 모멘텀들이 나올지 지켜보면서 연관 지어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